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한 5, 6강까지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렉돌 고양이의 역사적 기원, 품종의 발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양이의 특성,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칼라 부분까지 숨가쁘게 거의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을 강의를 했고 이번 강좌부터는 이제 컬러와 더불어서 주요한 패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렉돌을 얘기할 때 그 렉돌의 이름은 보통 블루, 하이칼라, 약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 미티드. 앞쪽에 블루다, 실이다, 플레임이다, 레드다, 라일락이다, 초콜릿이다, 그것은 칼라 부분입니다. 이 칼라는 무엇과 합쳐지냐? 패턴과 합쳐집니다. 패턴에는 칼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고도 하고 또는 컬러 포인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흰색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는 고양이가 제가 이제 고양이다 그러면 몸 전체에 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하고 옅은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코끝, 귀끝, 발끝, 꼬리끝이 더 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요 다음 단계로 흰색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을 미티드라고 합니다. 미티는 장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갑을 끼웠다라는 의미입니다. 흰색 장갑, 결혼식에서 저희가 쓰는 흰색 장갑을 낀 것처럼 팔과 앞발과 다리 부분에 흰색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발가락, 앞발의 경우에는 이 발목, 뒷발의 경우에는 비절이라고 해서 무릎 관절까지 흰색이 보통 올라옵니다.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저희가 미티드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흰색이 조금 더 들어간 애들, 발 전체,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바이컬러라고 칭합니다. 사실 이 바이컬러는 영어가 아닙니다. 비콜로르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온 말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물론 실제로 쓰는 건 똑같습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비콜로르나 바이컬러나 이건 이탈리아라는 말씀드리고, 미티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포인트와 비교해서 턱 부분에 흰색이 있고 치네. 그리고 이 흰색이 네 발, 앞발과 뒷발 사이에 밴드 형태로 길게 이어져서 복부까지 지나갑니다. 그게 미티드의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바이컬러 안에는 크게 보아서 세 가지 그룹이 서브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 미티드. 하이 미티드는 미티드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이 미티드는 바이컬러의 하부 분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트루 바이컬러. 그럼 트루 바이컬러면 진짜 바이컬러고 나머지 짝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만 브리더들이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드 하이 화이트, 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이 화이트, 이거는 벤이라고. 네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녀석들을 바이컬러로 칭하고, 경우에 따라서 요 녀석은 하이 화이트는 바이컬러와 다른 것으로 별도로 빼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혈통 등록기관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구분하는 방식들이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패턴은 어떤 방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색, 렉돌에 있어서 흰색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화이트 스포팅 진 또는 화이트 스포팅 진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화이트 스포팅 진 이렇게 씁니다. 백색 반점 유전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색 반점 유전자 WSG가 고양이 렉돌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렵고 다루기 힘든 유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 멋대로예요. 속된 말로 널뛰듯이 뜁니다. 통제가 100% 되지가 않아요. 계략적인 메커니즘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통상 우수한 바이컬러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고양이가 이렇게 있고 이게 고양이 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 고양이처럼 생겼죠. 그림을 정말 못 그래서 초중고 내내 미술치과는 거의 뭐 미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항상 C, D 이렇게 실기평가 그러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고양이라고 했을 때 바이컬러를 국내에서들 많이 보통 좋아하시는데 바이컬러가 대칭이 이렇게 고양이 거가 생겼죠. 네. 양쪽이 쫙 대칭이 된 것을 좋은 바이컬러의 요건 중 하나라고 보는데 양쪽이 대칭이 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왜? 이 화이트 스포팅 진이라는 것 자체가 뭐 널뛰듯이 하는 것처럼 지 멋대로 랜덤 워크, 저희가 보통 확률 보행이라고 칭하는데 랜덤 워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 화이트 스포팅 진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볼 텐데 재미있는 것은 이 화이트 스포팅 진을 저희가 이제 일종의 그레이드, 단계로 나눴을 때 화이트 스포팅 진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0부터 10까지로 나눴을 때 화이트 스포팅 진이 전혀 없다. 그럼 아까 뭐였어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어떠한 흰색도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컬러 포인트 라고 칭한다고 했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화이트 스포팅 진이 있다. 이런 친구들을 저희는 미티드가 된다. 이런 애들이 미티드가 된다. 만약에 어떠한 개체가 화이트 스포팅 진의 총량이 4만큼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바이컬러가 된다. 만약에 6, 8, 10만큼 있다. 각각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진다. 6만큼 있다. 그러면 미드 하이 화이트. 만약에 8만큼 있다. 그러면 하이 화이트. 또는 벤이라고 하죠. 10만큼 있다. 그럼 완전히 하얀색 고양이가 됩니다. 렉돌이 아니죠. 네. 솔리드로 흰색 고양이가 되버립니다. 여기까지를 렉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쉽고 유전자 기호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돌은 되게 쉽다. 렉돌 키우는 거 어렵지 않다. 패스로서 키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렉돌을 브리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자, 방금 0부터 10까지 화이트 스포팅 진 WSG 백색 반점 유전자가 어떻게 얼만큼 있냐, 어떤 레벨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컬러 포인트부터 마지막에 완전히 백색인 고양이 요거를 제외하고 실제로 8까지라고 하면 렉돌이 8까지라고 하면 하이 화이트 즉 벤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봤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지난 6강까지에서 조금 더 익숙한 유전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면 컬러 포인트는 스몰 s, 스몰 s로 표기합니다. 어떠한 백색 유전자도 갖고 있지, 흰색 반점 유전자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은 컬러 포인트가 된다고 했는데 이 컬러 포인트는 유전형이 스몰 s, 스몰 s 다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몰 s는 열성이죠. 네. 흰색 반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성이고 흰색 반점이 없는 것이 열성이라는 사실을 이 표기법만 봐도 여러분은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만큼의 흰색 반점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미티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티드는 유전형으로 코드로 표기를 하면 large s to small s가 됩니다. 좀 특이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칼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첨자로 써도 되고 상첨자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하첨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흰색 반점 유전자의 총량이 4만큼 된다. 그러면 얘는 미티드가 아니라 바로 바이컬러의 하부 그룹 중에 하나인 하이미티드로 들어갑니다. 이름이 헷갈려서 혼동될 수 있는데 하이미티드부터는 바이컬러입니다. 얘는 어떻게 표기하냐? S2, S2, 라지 S2, 라지 S2로 표기합니다. 뭔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흐름이? S는 아무런, 스몰 S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0과 0인 거예요. 0 플러스 0, 얘는 0이에요. 다시 설명하자면 라지 S2는 이만큼의 레벨이에요. 얘는 제로죠. 그럼 2 더하기 0은 2. 얘는 2 더하기 2는 4.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이 과정 기초 과정이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엔 뭐가 있냐? 트루바이컬러가 있습니다. 트루바이컬러가 되려면 라지 S4, 스몰 S면 돼요. S4라고 하는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미드 화이트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라지 S4와 라지 S2 요 체계하고 여기부터는 좀 맞지가 않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잊어버리시고 여기 이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썼던 것들 여기는 잊어버리시고 트루바이컬러 그리고 미드 하이 화이트 이름이 어렵죠? 마지막으로 하이 화이트 또는 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이 화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되려면 S4 라고 하는 유전형을 갖게 됩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서 약간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얘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이미티드하고 트루바이컬러. 이 친구도 총 4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총 4개 레벨이 같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자원은 하이미티드나 트루바이컬러나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덩어리는 통칭해서 그냥 바이컬러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백색 반점 유전자의 총량이 결정이 나고 그것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결정난다. 이것만 이해하면 렉돌의 패턴이 비교적 쉽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 같은 경우에는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강으로 넘어가서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양이연구소의 심영주 박사였습니다.